소개를 드리자면, 예, 저는 그 생보사에서 오랫동안 좀 근무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계리 컨설팅에서 지금 상품 계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여기 실무자분들 계시나요? 두 분. 나머지는 취업 준비생, 학생? 아, 네. 이쪽도? 아, 아마 이번 교육의 취지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품 계리 직군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어,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이제 보험 수리학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금 수리학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데 이 공부한 것과 실무와의 어떤 괴리가 있을까? 우리가 자격증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으로 충분히 이제 실무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상품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죠? 많이 아마 사전에 알아봤을 거예요. 그죠? 음. 뭐 보험료 산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엑셀 베이스로도 하고 또 VBA라고 하는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하긴 하는데 궁금하죠. 백날 이제 너트브를 찾아봐도 없고. 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상품 계리라든가 어떤 실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 좀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앞단에 이제 그 박재준 교수님 수업을 잘 들으셨을 테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자이시고 또 취업 준비생이시고 학생이라고 하시면 또 계리 직군을 또 이제 상품 계리 직군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보험 수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소양을 좀 갖고 있다라고 제가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음. 이번 강좌 주제는 이제 그거죠. 상품 계리 실무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 중에서도 이제 상품 이제 PV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건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아마 못할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어, 보험 수리학 책을 본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없잖아. 뭘 가지고 산출을 하려면 어떤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는 분 중에 지인분 중에 뭐 실무자가 있다라고 하면 좀 줘봐. 그럼 보안 때문에 못 받고 아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현실일 텐데, 어,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일단은 이게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보험 상품 계리 실무 교육인데 이게 분야가 많잖아요, 그죠? 상품 직군 같은 경우는 개발도 해야 되고 변경도 해야 되고 또 계리 직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계리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기초 교육이다 보니 그럼 상품 계리에서 기초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상품인 것 같아요. 상품을 알아야 상품 개발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리 업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저희가 상품을 채택을 해서 그 상품에 대한 이제 PV, PV라고 하면은 보험료 준비금을 말하는데 이 PV를 산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상품 종류가 많은데 어떤 상품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일단 생보 상품과 손보 상품과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장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제 손보 상품을 채택을 했고 손보 장기 손보라고는 하지만 그 구성 면면을 보면 업계 공이
생선보에서 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어떤 상품들이다 보니 이 교육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한 반 이상은 취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손보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생보랑 손보랑 이게 상품과 좀 특징이 있어요. 보장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특정 어떤 상품들을 제외하고 이를테면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뭐 CI, 뭐 CI는 이제 뭐 치명적 질병에 걸리면 선지급하는 상품이고 뭐 GI 상품, GI는 이제 CI보다 좀 약간 좀 덜 제약적인 어떤 집 기준에 있어가지고 그런 상품인데 그런 상품이라든가 변액 상품, 뭐 변액연금, 뭐 변액종신 그리고 또 연금보험 중에서도 뭐 종신연금형에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보 그들만의 이제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여건이 좀 된다라고 하면 또 다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VBA라고 하는 제목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코딩을 하는 VB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실무자인 거죠. 하지만 실무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일단 좀 뭐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 성과를 위해서 성과를 도달하기 위한 툴로서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거지. 저는 전문적인 이제 VBA를 다루는 어떤 그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면면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은 스킬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칭 영상만 하면 되는 거고 뭐 VBA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제 저희가 앞단에서 이제 기초로 분석을 하셨겠지만 산출 방법서를 보시면 뭐 로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뭐 지수함수도 없고 다 사칭 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뭐 고급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 너무 이제 부담을 갖거나 사전에 미리 이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제 해보시면 되고 제가 파일을 2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파일은 제가 이번 강좌를 위해서 최근에 한번 짜본 거예요. 만들어 본 건데 저는 한번 해봤으니까 같이 이제 노트북도 이제 다 이제 준비가 되셨고 짜보면서 이제 하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속도는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생소할 수도 있고 이거 뭐 타자 치다가 놓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2개의 파일을 드렸습니다. 이 1개 파일은 일단은 저희가 1차적인 목표로 가장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완성본이고 그 밑에 있는 딸린 이제 1-1번은 이제 윗단에 있는 완성본에 대한 이제 VBA 코드를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모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일단 그 지운 이제 1-1 버전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저도 이제 직접 이제 코딩을 하면서 입력을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속도가 이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치다가 좀 이제 너무 이제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뭐 진행이 좀 느리다 싶으면 1번 파일을 열어놓고서 좀 설명하는 식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파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시고 나중에 질문해야지 하면서 이제 까먹을 수 있으시니까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시간은 뭐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이 강의실이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끝날 무렵에 제 메일을 적어 드릴 테니까 제 메일로 이제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일 한번 열어보실래요?
파일은 다 열리시죠? 아, 그리고 혹시 엑셀이 처음이신 분?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진 영상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VBA도 그러면 처음이시고 일단 이 파일은 저희가 1차적으로 작성할 파일입니다. 이 상품 이걸 통해서 저희는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한 이제 프라이싱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무해지라든가 저해지 상품 최근에 들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로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요즘에 핫 트렌드인 저해지 상품이라든가 무해지 상품을 지금 여기에다가 어떻게 녹일 건지 직접 같이 해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근데 시간이 다 될 줄은 모르겠어요. 다 될 줄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3주에 걸쳐 가지고 9시간이잖아요. 그죠? 9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아까도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심시간 빼면은 점심시간 빼면은 이제 뭐 1시간 더 야근한 그러니까 하루에 이걸 다 마스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는 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일단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3주에 뭐 끝마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만 괜찮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라도 뭐 같이 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상품을 유해지라고 보통 하는데 유해지하고 무해지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제 전문 분야인 이제 뭐 생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또 시간도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이런 어떤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가 피보율을 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별, 특약별, 보장 내용에 대한 위험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험률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QX 인포라고 하는 시트에는 위험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나와 있는 위험률은 제가 임의로 이제 만든 거고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숫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숫자를 좀 보다가 이게 암 발생률보다 범위가 작은 기타 피부암 위험률이 더 크네?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시하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임의로 이제 만든 숫자라는 거 그래서 이 숫자 자체에 대한 이 위험률 숫자 자체에 대한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위험률 테이블을 보면 위험률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험률에 대한 구분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상해 급수, 상해 담보들 같은 경우에는 직종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상해 급수별 위험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자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운전자 유형은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전자냐 아니면은 뭐 비운전자냐에 따라서 위험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운전자라 그러면 영업용 운전자야, 자가용 운전자야에 따라서 위험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률들에 대해서는 이 구분자를 둡니다.
그리고 서브 1, 서브 2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또 하다 보면 구분자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뭐 물담보 같은 경우에는 또 구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란이지만 일단 구분을 해놨고, 이 경과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보통 그 위험률 자체는 일단 1차원이에요. 뭐냐면 연령별, 성별 위험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트릭스 위험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입을 언제 했느냐, 가입 연령에 따라서 이제 위험률이 바뀌는 어떤 그런 위험률이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암 발생률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발생을 하고 이제 발생 시점 이후로 이제 경과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산출된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위해서 이제 경과 기간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령의 정보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성별, 위험률명. 일단 위험률 테이블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 담보에 대한 어떤 위험 구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위험률 테이블에 반영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 위험률 코드도 제가 임의로 이제 그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밴 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품을 프라이싱을 하려면 위험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위험률의 정보는 앞단에 있는 그 저희가 QX 인포 테이블 쪽에서 물러오는데, 만약에 뭐 상해 휴유장의 80% 이상 담보다, 특약이다. 근데 이후에 그뭐 담보, 특약, 제가 담보라 그러면 특약을 의미하는 거고, 담보랑 특약이랑 혼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텐데, 그렇게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보통 이제 손보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담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손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주특이 있지만 이 하나의 특약 내에 보장하는 내용이 단일이에요. 뭐냐면 하나의 특약 내에 하나의 이제 보장만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특약을 담보로 보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생보 상품의 경우도 이제 손보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보통은 이제 하나의 상품 내에 다양한 담보들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는 보통 특약이라고 그러고 담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혼용해서 사용을 할 테니까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밴 인포 시트는, 이 테이블은 저희가 보험료 PV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급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1번 라인에 있는 상해 휴유장의 80% 같은 경우 요 담보가 있는데, 요 담보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뭐야? 그 PV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에 대한 어떤 금액 기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위험률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뭐 가입 금액 대비 몇 프로를 주는 상품이야? 뭐 20%를 줘? 50%를 줘? 지급률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또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초년도에 발생하면 뭐 50%, 뭐 2000년도에 발생하면 뭐 60%, 이렇게 이제 감액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부 면책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암 진단, 암보험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면책 기간을 두는데, 보통 이제 90일 면책을 둡니다. 이게 역선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가입 이후에 90일 면책 기간을 두는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 이후 90일 지난 이후부터 이제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면책 기간은 뭐 전 연령에 다 적용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회사들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이제 15세 기준으로 15세 이하면 적용 안 하고 15세 이상이면 적용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탈퇴 시 구분, 탈퇴 개수 이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품을 프라이싱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상품의 유지자는 뭐야, 또 급부 대상자는 뭐야, 납입자는 뭐야,
요거에 대한 이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지자는 뭐냐면 어떤 상태여야지만 이 계약이 계속 유지가 돼. 그리고 급부 대상자는 어떤 때 이제 보험금을 받아갈 수가 있어. 납입자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지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겠죠. 그럼 납입자는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유지자, 급부 대상자, 납입자 이 세 개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유지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약관을 보면 뭐 주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의 소멸 조항에,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의 소멸 조항에서 나와 있어요. 뭐 암진단 특약 같은 경우에 최초 발생하면 한 번 주는 이제 상품인데 그러면 암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계약이 끝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을 유지하려면 암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유지자는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럼 급부 대상자 최초 일환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유지자나 급부 대상자가 동일한 케이스고, 납입면제 사유가 상해 80% 이상, 질병 80% 이상이라고 하면 납입자 기수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해 80%가 걸리지 않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질병 80%도 걸리지 말아야지. 암이 걸리면 암은 이제 난면 사유가 아니라 이런 소멸 사유죠, 그죠? 암이 걸리면 어차피 납입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이 계약에 대한 유지자에 반영된 이제 암 발생도 납입자에 이제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벤 인포 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급부 지급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유지자 그리고 급부 대상자 납입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부 위험률 코드는 상해 휴정의 80%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80% 걸리면 이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급부 위험률이 되는 거고, 급부 위험률 코드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고. 이 보면 이제 탈퇴식이 있고, 그러니까 급부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위험률은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 하나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유지자에 대한 기술을 산출하기 위한 정보는 요겁니다. 예. 이 구분을 해놨듯이 이쪽 라인에 있는 게 유지자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정보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급부 대상자를 산출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유지자를 산출할 때 어떤 탈퇴식을 가져갈 거야. 탈퇴식에 쓰이는 어떤 위험률 개수가 몇 개야. 그런 정보고, 밑에 급부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한 상품의 유지자는 하나겠죠, 그죠? 뭐 납입 면제자도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급부 번호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0, 1로 구분되어 있는데 0에 해당되는 거에는 유지자랑 이제 납입자를 산출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2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부 대상자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상해 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부가 하나였지만 이를테면 뭐 유사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급부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기타 피부암도 있을 테고, 뭐 제재암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급부 번호가 1부터 5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어떤 급부 대상자라든가 실제 지급되는 어떤 그쪽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지금 이 벤 인포 테이블 쪽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만 잘 세팅을 하면 이제 저희가 런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 거고, 이 탈퇴식이 있는데
이 탈퇴식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겠죠. 이 옆 시트를 보시면 디크리먼트 인포라고 해가지고 탈퇴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탈퇴식 구분이 0인 거는 이제 그 탈퇴가 없는 걸 말하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탈퇴에 쓰이는 어떤 위험률을 적용할 때 저희가 이제 합산을 한다. 합산된 유를 적용한다.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이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고변산인데, 다중 탈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곱으로 이제 그 반영을 하겠다. 그런 정보입니다. 이 뭐 극부 면책 순번이라든가 암 면책 순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MN 인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떤 상품이 특정이 되고 보장 내용이 특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험률이 개발을 하겠죠. 위험률이 산출됐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이 상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야? 보험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거야? 납입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이제 가입 날을 어떻게 가져갈 거야?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MN 인포 테이블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로딩 인포는 실제 이제 담보별 사업비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사업비는 실제 이 템플릿 상에는 어떤 갱신에 대한 이제 상품에 대한 로직은 안 들어가 있고 연만기라든가 새만기에 대한 로직만 들어가 있고 실제 갱신형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 갱신 구분에 따라 가지고 최초 계약이야 갱신 계약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신계약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갱신 구분제가 있고 복위 납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사업비에 대한 테이블이고 S 비율, S 레이쇼 요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신계약비 앞단에서 이제 요게 알파 GP라든가 알파 SA, 알파 GP는 이제 영업보험료 대비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금액 대비인데 보통 이제 영업보험료 대비 가입금액 대비로 이제 사비를 걸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료나 승피로 거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제 이 템플릿 상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건다라고 하면 요거에 따라서 산출된 저희가 예정 신계약비가 있을 테고 근데 회사는 아무래도 신계약비를 높여야지만 그 설계사들이라든가 컨설턴트 분들한테 좀 판매 유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뭐 수수료라든가 어떤 그런 제반 비용들이 많이 지급될 테니까 신계약비를 높이면 판매는 잘 되는데 계약자가 해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해지 공제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계약비가 높아지면은 해약 환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규정상에 이제 신계약비에 대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 표준 신계약비 표준 알파라고 하는데 그 표준 알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S 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S 비율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고, 이거는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프라이싱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돌리고, 이런 정보가 이제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전체 이제 테이블을 돌리면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어떤 납방별 보험료라든가 적용 알파라든가 그리고 표준 알파가 또 준비금이 산출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테이블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이 입력 테이블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다 산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지급되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단 한 번만 지급되는 상품이라든가 뭐 면책 기간이 있어 면책 기간이 있는 상품들도 그리고 뭐 감액이 있는 상품들도 다 이제 프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이 벤 인포 쪽에서 이런 부분들만 조정을 해주고 하면은 다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라이싱을 함에 있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유주자가 보고 이제 급부 대상자가 보고 납입자가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요 입력 테이블에 탈퇴식을 어떤 걸 적용할 거고 쓰이는 위험률들을 여기다 둘 거야 뒤에다 둘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은 좀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50 몇 개 상품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제 해보면서 하다 보면 아마 좀 감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인 시트는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레이아웃 테이블인데 이 보통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품 설명서라든가 이게 안내서를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보면은 본인이 선택한 이제 상품에 대한 간단한 보장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담보별, 특약별 보험료라든가 이제 해약환급 예시표가 이제 그 안내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은 시스템에 이제 어떤 보험료라든가 어떤 그 준비금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PV 테이블을 이제 시스템에 적재를 하는데 적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된 어떤 기준, 양식이 있어야겠죠. 그걸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간소화된 레이아웃 정보고 여기서 어떤 주된 구분자는 이제 상해 급수, 뭐 운전자 유형인데 어떤 운전자에 따라 이제 구분되는 어떤 자동차 그 운전자 보험은 지금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하고 성별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여러 어떤 구분이 있다라고 하면 입력을 해주면 되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라인별로 읽어 드려서 이게 총 이제 52개에 대한 이제 상품에 대한 이제 PV를 산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품 구성을 보시면 한 번만 지급되는 상품, 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상품, 여러 번 지급되는 상품, 그리고 면책이 있는 상품,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거든요. 웬만한 상품들 어떤 상품 산출 기준 웬만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같이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프라이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해소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한번 돌려보고 이게 뭐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걸 만들어 놓고서 이제 한번 돌리고 돌아가네?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실제 값의 진위 여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고 일단 저희가 그 산출하기 위해서는 SUV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돌려봅시다. 일단 이 단축키가 F, Alt F8을 누르시면 못 뜨죠, 그죠? 그러면 탭을 한번 누르시고 쭉쭉 내리시면 이게 SBR 산출 컨트롤이라고 하는 서브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 뭐가 막 산출이 될 거예요. 돌아가시나요? Alt F8. Alt F8 누르시고 컨트롤 탭 한번 누르시면 거기서 이제 화살표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SABR 산출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면 다 돌아가시나요? 안 돌아가시는 분? 이게 담보에 대한 SB를 산출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인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알아야 되니까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지는 저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lt F8, 그다음에 맨을 선택을 합시다. 맨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행을 누르면 이게 테이블에 지금 준비금까지 다 산출이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느린 속도는 아니니까. 저희가 테이블을 다 받았나요? 다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 해당 폴더에 프리뷰 산출 데모라고 하는 그 텍스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열어봅시다. 자, 메인 여기에서 저도 단축키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컨트롤 F12를 눌러버리면 컨트롤 F12 누르면 폴더 뜨죠? 그 안에 있나요? 컨트롤 F12를 눌렀는데 엉뚱한 이제 폴더로 보이면 컨트롤 O, Alt O 두 번 누르면 바로 이제 그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어차피 탭으로 구분을 해서 탭을 산출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F를 누르시면 마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탭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돌리신 담보들에 대한 이제 PV 테이블이에요. 앞단은 이제 어떤 기본 계약 속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VBA 그 코드 창을 보려면 Alt F11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Alt F11을 누르시면 뭔가 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좌측을 보시면 모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일단 한번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일단 서브 모듈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게 뭐가 막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F 해가지고 PV를 검색을 하시면 테이블을 배출하기 위한 생성하기 위한 어떤 그 양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보시면 처음에 담보번호 뭐 납입 방법이라든가 보험기간, 실보험기간 이런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앞단은 이제 납방별 순보험료랑 영업보험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연납 순보험료, 적용알파, 표준알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이 있는데 0을 다 합산하면 빵일 텐데 요거부터는 이제 준비금입니다. 예, 준비금이기 때문에 일단 가로로 눕혀서 이제 산축을 한 거고요. 이제 세로로 이제 높이는 것도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고 또 이제 다른 방법들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부를 산출할 때 S뷰를 먼저 산출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 자체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 파일을 닫고 네, 이 1-1 파일을 여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1은 제가 코드를 다 지워놨어요. 되게 무모한 짓을 했는데 제가 일단 다 된 코드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뭐 같이 하면서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또 노하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파일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간 쉬시고 8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